안녕하세요. 인공호흡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수술 도중에 전극이 들어왔다, 뭐 누구는 안 들어왔다, 몇 개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아마 좀 제니가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제가 흔히 전극 반응 검사라고 말을 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청신경 반응 원격 검사, 이게 원래 정확한 용어입니다. 청신경 반응을 원격으로 검사한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길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는 전극 반응 검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술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팽이 환안의 그 전극과 청신경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됐는가를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극 반응 검사가 좋다는 뜻은, 나왔다는 뜻은 전극이 청신경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수술 이후에 소리의 탐지는 된다는 걸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전극 반응 잘 나왔다 하면 적어도 소리 탐지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담보할 수 있고요. 물론 소리 탐지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어음 변별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음 변별은 청신경을 넘어서서 듣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수술장에서의 전극 반응을 통해서 적어도 전극의 위치가 청신경을 잘 자극하는 위치에 잘 들어갔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소리 변별의 문제는 또 별개이지만 소리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의 지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극 반응 검사가 모두 네네. 안 나올 경우나 아니면 뭐 몇 개만 안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리 탐지조차 못할 수도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코클리아 회사의 전극 같은 경우 이제 22개 채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개는 잘 나오고 한 2개 정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되게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측정을 이제 매핑할 때 해보면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거의 안 나오거나 오히려 반대로 한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 20개가 안 나온 경우라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이게 청각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난청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보통 수술장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전극 반응의 어떤 그 이 전기 자극 범주를 벗어나서 나중에 이제 매핑할 때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주거나 좀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또 반응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각신경병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되게 수술장에서 전극 반응이 잘 안 나오지만 그것과 나중에 실제로 말소리를 이해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개는 잘 듣기 때문에 전극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청각신경병증 환자라고 하면 전혀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청각신경병증이 아닌데도 전극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일단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제가 한 1,500명 정도 수술하면서 실제로 청각신경병증이나 청신경의 문제가 아닌데 전극 반응이 하나도 안 나왔던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측정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전극 반응은 그러니까 이 수술 전극을 일단 삽입하고 나서 이게 잘 연결이 청신경과 전극이 잘 연결되는가를 이제 보는 검사이었는데, 이 뇌의 기형이 심한 경우는 이게 청신경의 위치도 좀 다르고요. 이 달팽이관의 모양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극을 어떻게 넣어야지 이 전극 반응이 잘 나오는지가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형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극 반응을 한 번만 측정하지 않고요. 이제 여러 번을 측정해 가면서 가장 전극 반응이 잘 나오는 위치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 전극을 딱 거치를 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여기서의 그러니까 소아에서의 달팽이관에 기형이 있는 아이들에서의 전극 반응은 단지 수술 전극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 연결이 잘 되는가를 보는 걸 넘어서서 가장 전극 반응이 잘 나오는 위치를 찾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개 소아 기형이 있는 경우는 수술 자체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러한 전극 반응을 여러 번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극 검사는 수술장 외에서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술장 내에서 주로 수술을 할 때 전극을 위치시키고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목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한두 개 정도 전극이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 수술하고 매핑 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한번 측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 전극 반응을. 두 번째는 환자가 잘 듣고 있다가 교수님 갑자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과연 뭔가 어딘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극 반응을 측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외래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끔가다 매핑할 때 참고 자료로 또 이런 이 전극 반응 측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수술장에서 한 몇 개가 안 나왔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매핑할 때 참고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환자가 이제 가끔씩 안 들린 거나 뭐 기기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과연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로 이렇게 전극 반응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